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공자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아픕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2500년 전 공자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병을 만드는 원리. 공자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과 다퉜던 날 몸이 더 아프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많은 날 소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을 느낀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는 증거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자주 아픈 것은 왜입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든다. 한의학에서도 이를 칠정병이라고 부릅니다. 기쁨, 분노,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 7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런 감정을 자주 경험합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경제적 불안에 마음을 졸이고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통증은 나이 때문이야. 이 병은 유전이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많은 병의 뿌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70%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심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서 병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2장, 몸과 마음의 연결.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의 상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균형도 깨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75세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었고 그 후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걸? 내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이 죄책감이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었고 마음의 무게가 허리의 통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심리치료와 함께 명상을 시작한 후 김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60%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공자께서는 안으로 편안하면 밖으로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긴장과 각성을 담당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위험할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활성화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면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질환을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이 모든 병들이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100가지 병이 생기지 않는다.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약도 소용없다. 불교의 고승들이 장수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5가지 방법입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공자는 조급함은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시간을 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자기 전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6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공자는 화가 나면 화를 내되 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감정을 억누릅니다. 나이 들어서 화내면 안 돼.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독이 됩니다. 속으로 사귀면 몸이 상합니다. 슬프면 우십시오. 혼자 있을 때 실컷 우십시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화가 나면 표현하십시오. 물론 남에게 상처 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베개를 두드리거나 종이에 화나는 이유를 쓰거나 산책하며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친구에게, 복지관 상담사에게 나 요즘 외로워. 이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공자는 군자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하지만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예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종이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점점 커지지만 종이에 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든 될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전쟁, 가난, 질병, 상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공자는 활쏘기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운동이 마음에도 좋다는 것을 아십니까?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십시오. 햇빛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나무의 색깔, 새소리, 바람의 느낌.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팔다리를 천천히 펴십시오.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공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하고 수면의 질이 좋고 면역력이 높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오늘 맛있는 아침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마이너스. 사장 마음가짐과 통찰. 공자는 70세가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고 완벽하려고 애쓰고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자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외로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유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의 몸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쁘면 당신의 몸도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하면 당신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당신 주변에도 사랑이 모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의 삶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가르친 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돌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5장 반복 가능한 일상 루틴. 이제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자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쉽지만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루틴으로 만들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 루틴 15분.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감사 명상.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호흡 5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팔, 다리,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물은 우리 몸을 깨우고 순환을 돕습니다. 점심 루틴 20분. 식사 후 10분 산책. 소화를 돕고 오후 졸음을 방지합니다. 앉아서 5분 호흡 명상. 점심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오후를 준비합니다. 감사 한 가지 떠올리기. 오늘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 루틴 30분.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20분. 하루의 스트레스를 걸으며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전 감사일기 3가지 적기.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호흡 명상 5분. 온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준비하십시오. 주간 루틴.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활동하기. 그림, 노래, 독서 등. 일주일에 한 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하기 좋아하는 음식, 꽃 한 송이, 월간 루틴.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 또는 상담.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 시도하기. 한 달에 한 번, 지난 한 달 회고하기. 이 루틴은 완벽하게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하루 빠지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공자도 조금씩 꾸준히를 강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병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배웠습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고 걱정을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매일의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깊은 호흡 5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치유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당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방법이 나에게 도움이 됐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